2분밖에 안 돼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8년 11월 달에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대회가 연대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남측 대표 한 사람으로 촬영했다가 1박 2일인데 아침에 새벽에 금강산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번 돌고 우리 숙소로 딱 돌아오는데 정말 산이 멋있어. 왜냐면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이 해를 받아서 금강산이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금강산이 왜 금강산인가 정말 실감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짐 로저스라고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하고 워렌 버핏하고 이 세 사람은 3대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가면 자기는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핫 표현을 뜨거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반도가 앞으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것이다.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갈 경우 그렇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그 2년 전에 나선지구에서 한국계 미국인인데 신발, 운동화 이런 걸 만드는 공장 하던 사장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안산 통일포럼을. 그래서 나선지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그런데 신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자기가 사장이고 하나는 북조선계 중국인이 하는 사장인데 우리 공장은 자재가 하나도 못 들어와가지고 망하게 생겼고 제재야 제재. 제재는 중국인 사장이든 미국인 사장이든 똑같아야 되는데 중국계 공장은 몰래 중국을 통해서 들여가지고 일이 번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을 통해서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때 제가 그 사장이 같이 우리 이천환 원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사장이 어떤 그런 얘기예요. 짐 로저스가 나선주께 땅을 샀다는 게 땅을 벌써 이미 투자됐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는 없어. 이분 얘기야. 나선지구에 우리가 훈춘 쪽에서 나선지구를 보면 북쪽에 나선지구 이 출입구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세관이 그 일대를 샀다는 데 내가 듣게 입구 쪽에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나선지구가 활성화되면 이 사람이 떼돈 벌 거고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확인할 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좋은 땅, 좋은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우리가 넉넉한 사이에 실제로는 우리 민족끼리 남북 간의 합의를 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대구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간 강연을 하면서 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경제력 하나만으로 통합을 하면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할 거고 한반도가 경제 대국이 된다. 세계 5위, 6위권이 되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제낀다. 심지어는 G2가 될 수 있다. 그 경제력만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한 근거는 여러분 뭐 다 알아. 북한에 있는 그 막강한 지하전 그리고 북한에서 훈련된 전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훈련되고 조직에 걸맞는 우수한 인력들 남쪽의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살자고 하는 게 모든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실제로 남북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이나 북쪽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청년 실업,
청년 실업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 장년 실업, 노년들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되는데 노년 할 일 없는 노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남북경협이다. 남북교류협력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남북한이 왜 통일되어야 하냐면 분단이 적폐 중에 적폐고 모순 중에 모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3등 국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 잘 알지만 우리가 분단돼야 되지 아니잖아. 일본이 분단됐잖아요. 독일이 분단됐지. 이건 모순이야, 모순. 우리가 분단된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이 분단으로 하여금 미중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300만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300만이 다치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발생한 이 엄청난 대참사 이게 모순이야 이것도.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더 큰 모순은 이 모순이 지금 70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절대로 남북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남북민간교류협회에 협조를 해온 사이긴 합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에 여기 이천환 대표님이나 이준영 회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강신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사로. 그래서 같이 협력한 지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일하는데 이분은 어느 학교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명문 사학의 이사장이 사모님이고 근데 이분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후원하십니다. 후원. 이분이 반월에도 공장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후원하는데 이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이 당시에 제가 통일포럼을 대신해서 남북민간교류협의회를 대표해서 금강산에서 개성공단에서 또는 심지어는 평양에서 이렇게 협상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여러 번 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좀 협상단에 끼워달라고 해요. 근데 가끔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개성분이야. 그리고 그 사학재단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좀 죽기 전에 끼워달라고 해서 모시고 갔어요. 그분 나이가 93세인데 개성공단에서 만나서 한 차로 북평양에서 온 대표단하고 남쪽에서 온 대표단이 한 차로 봉고차로 여기 보면 자남산 여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제 때부터 있던 여관이에요. 여기로 회의하러 갑니다. 개성공단으로. 근데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고요. 개울이 흐르는데 또 다리 참 계속 시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데 안악들이 거기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빨래. 그 개울에서. 방망이 다 보여. 이렇게 찾다 보다 보면. 방망이 두드리는 이렇게 빨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93세대 할아버지가 다리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도 개성에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산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가서 절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부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돼. 개성 간다고 뭐 삥 둘러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된다. 북측도 안 된다. 자기들도 동선이 있는데 그랬더니 차 안에서 막 보는 거야. 이 큰일 났잖아. 그래서 남북회의가 긴급히 열렸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어떡할래.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보이는 데까지 막 차에 세워놓고 잠깐 내려서 저라고 같이 와서 코스를 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만 해도 돈 있는 분들이 자기 어머니 산소가 어디 있고 자기 친척 어디 사는지 대충 알아요. 왜냐면 돈을 주고 중국 사람 시켜서 다 아는 거야 이미. 옛날에 TV에서 현미 여동생을 북에서 불러가지고
막 뭐 입고 했던 게 화면으로 방송된 적이 있지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어. 거기서 차에서 내리더니 정말 큰 데를 제공을 하시더니 뭐 통곡을 하는 거겠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이분이 왔는데 그 93세 먹은 노인이 그때 절을 하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이 코앞에 보이는 산소에 가서 소주 한 잔 깔고 절하겠다는데 그거 누가 못하냐?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윤기종이는 무슨 끝발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왜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못 가잖아. 이게 뭐냐? 이 민족사의 비극. 이걸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뉴욕타임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진을 실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라고 했어요. 상봉인데, 이산가족 상봉인데 타이틀을 가장 슬픈 이별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부부 관계도 있고 자식 관계도 있고 친척 관계도 있어요. 70년 만에 만난 거예요. 70년 만에 만나서 전체 회의 한번 하고 점심 한번 같이 먹고 방에 가서 2시간 회의하는 게 끝이야.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우리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행운아요.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이렇게 못 만나고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민족이 왜 무슨 죄를 졌냐고.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짐 로저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현대사의 모순들, 가족사, 아픈 가족사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단결하고 단합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체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18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합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즉, 남측이 260명, 북측이 100명을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금강산에 연합대회에 가는데, 그, 대회에 가면서, 그때 11월 달인데도 금강산은 춥습니다. 롱 패딩 있잖아, 롱 패딩. 롱 패딩을 하나씩 부채 측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남측 260명, 행사요원까지 하면 300명인데, 300%를 주더라고. 근데 우리 이미 파카를 입고 갔거든요. 그걸 줘더라고. 줘서 가져갔다가 1박 2일 회의를 끝내고 나올 때 우리 호텔에 다 놓고 왔어.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지. 다 놓고 왔어. 다 놓고, 왜냐면 북측이 그 사정들이 열악하니까 다 놓고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금강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행사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유엔 제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서 통일부 사람들, 그 당시 통일부 사람들, 북쪽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 계속 열어라. 심지어 예를 들어서, 원산고등학교 동창회 금강산에서 열어라. 평양, 예를 들면 평양, 향후에 열어라, 자꾸. 함흥, 보보, 동문회, 이런 거 열어라. 열면, 어쨌든, 모여서 회의하고, 좋은 얘기하고, 서로 적응을 하고, 이게 일상화되면 통일로 가는 거다. 못 막는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지켜요. 내 말 잘 안 듣더라고. 아무튼, 그래, 이거는 이제, 좀 각당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입충남이라고 우리가 연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이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면 입충남이래, 입충남. 몇 살이냐? 34살이래요. 장가 갔지?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 번 북을 다녀오고 북측 사람들하고 접촉했더니 북측 사람들이
장가 시집 일찍 가거든요. 근데 안 갔대. 그래서 야,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저 평양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딱 따라한대. 그런데 그랬어요. 여러 사람인데서 야, 닮을 걸 닮아라. 남측에서 장가 안 가고 늦게 가고 시집 늦게 가고 그런 걸 닮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웃으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저 한국에 공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보자. 뭐 불러만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런 모임들을 찾고 해야 돼. 이 2015년도 11월 달에는 역시 금강산에서 남북 종교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YMCA 대표로 이 모임에도 참여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조선 그리스도인 강명철 위원장인데 2015년 2월 달에 박근혜 개성공단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닫기 전까지만 해도 삐라를 막았어요. 실제로 이명박이하고 박근혜도 삐라를 그때 막았는데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삐라를 다시 뿌리기 시작했어요. 2015년 4월 5월 달에 심양에서 조선 그리스도연맹하고 KNCC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제가 역시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같이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담이면 그때 강명철하고 오경우 서기장하고 그쪽에서는 목사예요. 목사님입니다. 하고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 세월호 이거를 다 채워주고 하나씩 사시라고, 그랬더니 강명철 위원장이 들여다보니 이거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것이구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리멤버 공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대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이걸 쭉 나눠줬더니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은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북측에 있는 강명철도 알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냐 하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여기 세택 분도 계시지만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거예요. 요셉처럼. 강반석.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영직이라고 숭실학교 출신이야. 숭실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강반석의 아버지가 강도룩이라고, 이분이 칠골교회를 지신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민족학회를 세워서 나이를 갖게 했던 분인데,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이 그 민족학회 선정을 왔다가 강반석 어머니를 만나서 낳은 게 김일성. 근데 강도록이 육천형 중에 강양욱이라는 것이 강양욱. 이분이 조선 그리스도연맹의 초대이자예요. 강명철은 그 손자. 여기도 3대 세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바로 좋아요. 강명철이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인데 최고 인민회의의 의원이기도 하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원인데, 인민회의를 운영하는 27의 정책위원들이 있어요. 집행위원.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5월달, 4월달에 이제 강명철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너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하고 그리스도연맹하고. 이거 파이팅이 끝나고 우르르 분과 토의를 하려고 우르르 나왔는데 강명철이 복귀해서 딱 만났습니다. 강명철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윤장로님 탁 지고 가더라고요. 윤장로님 제발 삐라 좀 뿌리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또 삐라 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삐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 딱 보자마자 나 천만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한 걸 자꾸 하고, 정말 하기로 한 걸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원한이 풀릴 수가 없어요. 하기로 한 걸 하고 하지 않기로 한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윤사장님은 무슨 백으로 그렇게 북을 다니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금강산이 북이니까
북한 다니는 건 간단해요. 이게 초청장입니다. 북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데요. 여기 윤기룡 있잖아요. 남한 관계할 때 있대. 우리 하늘풍교회 강신호 목사님도 갔고, 인주성 장로님도 가고, 조지아 우리 통일포럼 전 대표도 가고, 우리 가. 이 초청장을 받으면 통일부에서 반복 승인서를 내줘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승인서를 내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승인서를 쪽이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초청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기 뭐니 다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다 막히지 않아요. 뭐가 안 막혔어? 이메일이 안 막혔어, 이메일. 이메일을 조심합니다, 지금. 팩스 안 막혔어, 팩스. 팩스로 허가지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끊어질 수는 없어, 이게.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북측도 지금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북측만 경직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안 해줘. 통일부가 왜 해주냐면, 여러분 한미 워킹그룹 얘기 들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하고 상의해. 미국의 오달받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부터 일체 반복 승인하지 마십시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일부야? 반통일부지. 진짜 그래. 지금 현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을 가려면 누가 물리적으로 가로막냐면 한미연합사가 막고 한미연합사 군대.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배후에 누가 있냐면 UNC, UN 사령부가 있어요. UN 사령부가 막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UN 사령부는 주한미군은 왜 있냐면 주한미군의 목적이 뭐냐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군대가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북으로부터의 공격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한미군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유엔사는 명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조직이에요.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게 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정전협정이라는 게 사실은 5.27 선언이나 4.27 선언이나 9.19 선언에 의해서 무력화 됐어요. 왜냐하면 남북 수혜들이 전쟁 안 하기로 했거든.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거든요. 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의 의미가 사실 무색하다고. 그리고 2008년도 말까지 종전협정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양국의 수혜들이 했던 거예요. 따라서 유엔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유엔사가 말만 유엔사지 예국군 하나도 미군들밖에 없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실제로 유엔사 근거가 없어요. 정전협정 제4조에 오면 협정에 4조 하면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 중국, 유엔사인데 정전협정 제4조에 오면 모든 유국군들은 다 철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은 54년부터 58년까지 4년 동안 싹 철수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일명군대가.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전협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이 초청장을 가지고 통일의 반복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때 입경 허가서 북측에 들어가서 북측 세관에서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북측에서 나올 때 이걸 회수해 가니까 이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찍어줬어요.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평화통일운동 시민사회 역할과 중점사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이 점에서 지금 윤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데 우리가 어쨌든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분단 구조를 적폐 중에 적폐인 분단을 타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선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이거 합의한 거예요, 다. 이거 이행하라고. 아, 왜 사인했냐고.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한반도 비핵화, 전쟁 없는 한반도,
민족 차조 탄화하다. 이에 말하고 촉구하는 거죠. 종전선언 제재 평화 정책을 촉구하는 거죠. 한미 오픈고로 폐지 조정, 한미 군사 연습 주한미군 축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한미군은 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대예요. 근데 북으로부터의 공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주한미군도 현저히 줄어드는 게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북 차원의 통일 도래가 이제 우리 안산은 특히 통일 도래가 잘 조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통일포럼이 평양 아리랑 선거단에 참가를 했고, 저하고 당시 집행위원장이 허상철 그 동지하고 둘이서 참가했어요. 내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가 순환비행장입니다. 순환비행장. 근데 고려항공이야. 우리가 고려항공에서 내립니다. 이때 이미 고려항공이 김포로 와서, 김포인가? 인천인가? 인천. 인천공항으로 와서 우리를, 고려항공이 인천으로 왔다니까요. 인천공항에 와서 우리를 싣고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평양으로 와서 순환비행장에서 우리를 싣고 인천으로 갔다. 이게 15년 전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통일포럼이 통일 문제만 천착해서는 안 되고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안산 지역의 가장 어려움이 큰 게 뭐냐면 사회적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이거를 같이 해결하도록 통일포럼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인간교류협의하고 우리가 협약식 맺은 거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수료식이 끝나면 동문회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동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문회가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제가 초대 동문회장이었는데 잘 짜여 있어서 그때만 해도 엄청했어요. 규칙도 없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짜여 있고 인력도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골프 팀도 있고, 노래하는 팀들도 있고, 등산 가는 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동문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동문을 통해서 친교를 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우리 동문이 아니래도 그런 단체들 수십 개 있어요. 우리 단체는 뭐냐? 이렇게 친교를 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이러면서 목적은 뭐예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자주적 통일, 민주적 통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놀기만 하자, 술 먹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거는 통일포럼 목적하고 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안산 통일포럼 동문이 아니라도 그런 동문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기가 입학한 지 10주 됐어요. 여러분 이제 수료합니다. 우리 동문이 돼서 여러 가지 활약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설명을, 이게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라고 일기입니다. 일기들이 작년에 단동에 가서 정말 남북 교류했던 전문가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두산에 붙어서 이 사람들 같이 탐방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제로 조사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내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29기 김진미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80이 넘으시면 83살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셨어. 끝까지. 마지막에 백두산에 올라가는 것까지. 여러분, 북한은 계단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계단이 1442개야. 이거 젊은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이분이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끝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뒤따라갔어.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발짝을 올라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 80 몇 살 먹은 분이 그 천사로 자기 계단 올라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들었어요. 아, 그렇다. 우리 남북 문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삶도 늘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남북 간의 문제도 늘 어려움이 있다. 이거 우리 감사하게 극복하자. 남북 화해 협력으로 감사하게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